안녕하세요 여러분, 킥스맨 채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두 번째 스니커즈는 당시에 매우 과감하고 도발적인 디자인으로 컨셉 회의부터 제작 과정까지 나이키 내부에서도 말도 탈도 많았었던 스니커즈입니다. 오늘의 스니커즈는 바로 에어맥스 95입니다. 90년대 중반에 들어선 나이키는 80년대 후반 농구화에 쏟아졌던 대중들의 관심과 사랑을 다시금 러닝화로 가지고 오기 위한 프로젝트를 세우게 됩니다. 그 프로젝트를 맡게 된 디자이너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시각 디자이너 출신의 세르히오 로자노라고 하는 젊은 디자이너가 발탁이 되고요. 로자노는 그동안의 에어맥스 시리즈의 전형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각과 발상으로 접근을 해서 과감하고 도발적인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사실 로자노는 나이키의 러닝화 팀에서 근무를 하지는 않았었어요. 본래 로자노는 나이키 ACG 라인에 있었고 테니스와 트레이닝에 관심이 많았었던 4년차 근무를 하고 있었던 직원이에요. 당시에는 직원들의 역할 분담이 뚜렷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디자인 커뮤니티 자체도 좁았고 때문에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운영 절차였다고 합니다. 사실 로자노에게는 잊고 있었던 하나의 영감, 아이디어가 있었는데요. 미국 오리건주 비벌튼의 비 내리는 호숫가를 바라보고 있었던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끝없이 내리는 폭우로 인해 세상이 침식이 되어 사라지게 되고 그랜드 캐니언은 벽면의 무늬처럼 먼 훗날 하나의 제품이 발견이 된다면 어떨까라고 하는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의 아이디어를 스케치를 해서 서랍 속에 넣어두게 되죠. 바로 이때의 스케치, 영감이 이 프로젝트의 모티브가 됩니다. 하지만 로자노 스스로에게는 한 가지 해답이 더 필요했어요. 나이키의 수석 디자이너 팅커 햇필드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자주 했었던 질문인데요. 제품이 매우 멋있어, 좋아. 그런데 너의 스토리는 뭐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로자노는 이 해답을 나이키 도서관의 인체 해부학 서적에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티브와 스토리를 가지고 프로젝트의 첫 컨셉 회의가 열렸을 때 로자노는 이렇게 말을 해요.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지 못했다. 왜냐하면 당시의 에어맥스 95의 디자인은 너무나도 진보적이고 과감했어요. 그래서 호불호가 많이 갈렸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좋아했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싫어했던 거죠. 하지만 로자노는 그의 팀들의 신뢰와 응원,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스니커즈를 보시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디자인적인 이야기를 먼저 조금 해볼게요. 로자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체 해부학의 서적에서 모티브와 이야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 인체 해부학적인 요소들이 이 스니커즈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 보이시는 메쉬 같은 경우는 인체의 피부를 형상화했고요. 겹겹이 쌓여있는 가피 부분은 근육을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출되어져 있는 이 가피 부분은 인체의 갈비뼈, 늑골을 형상화해서 만들어냈고요. 바닥, 아웃솔 같은 경우에는 인체의 척추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처음 로자노는 나이키 에어맥스 95를 디자인할 때 수우실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95족의 프로토타입이 나왔을 당시에도 이 나이키의 수우실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보여지는 가피들의 표현 방식, 인체의 해부학적인 요소들, 이 보여지는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이 나이키 스우시가 시선을 뺐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당시에는 나이키의 스우시를 넣지 않았으나 아무래도 나이키 회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아이덴티티인 스우시를 빼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절충을 하게 되었죠. 해서 스우시가 중앙 부분이 아닌 힐탑 끝쪽에 매우 작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로써 로자노가 원했었던 가피에서의 시선을 뺏지는 않게 돼요. 이번에는 컬러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나이키 에어맥스 95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검정색 미드솔이 들어간 제품이에요. 당시에만 해도 모든 스니커즈들은 하얀색 미드솔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반면 최초로 검은색 미드솔과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는 스니커즈를 기획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비 오는 날 오레곤주의 사람들은 오솔길 러닝을 많이 하였다고 해요. 그런데 스니커즈가 많이 쉽게 더러워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게 되는 거죠. 진흙도 많이 묻게 될 거고 먼지도 묻을 거예요.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했고,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에 로자노는 실증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처음으로 검은색 미드솔을 제시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한 위로 올라가면서 밝아지는 그라데이션은 그랜드 캐니언에서 얻었던 영감을 도입을 한 거예요. 검은색 미드솔 이외에도 이 어두운 회색의 컬러는 나이키 내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게 돼요. 이런 컬러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야, 외면받을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고, 하지만 로자노는 끝끝내 본인의 아이디어를 고집을 하고요. 대신에 나이키 레이싱 키트 컬러인 네온 볼트색을 넣어서 포인트를 주게 됩니다. 다소 어둡고 칙칙했던 컬러웨이에 나이키 레이싱 키트 컬러인 네온 볼트를 넣음으로써 조금은 화사하고 눈에 튀는 조금 과감한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기능적인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에어맥스 95에는 최초로 스카치 소재가 사용이 되었어요. 때문에 야간 러닝에 있어서 안전을 조금이나마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주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매력이죠. 최초로 에어솔 유닛이 뒤축만이 아닌 앞축에도 사용이 되었어요. 1987년 최초의 비지블 에어를 탑재한 에어맥스 1 발매 이후 에어맥스 90과 BW, 93, 94까지는 모두 뒤축에만 에어가 보여 있었어요. 하지만 에어맥스 95 같은 경우에는 뒤축뿐만이 아닌 앞축에도 에어솔 유닛을 장착함으로써 대중들을 열광시켰던 것이죠. 이게 바로 에어맥스 95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이처럼 에어맥스 95는 발매 직후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유럽과 아시아 내부에서도 일본에서는 매우 큰 인기를 얻게 돼요. 가히 광풍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인기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각종 스니커 잡지와 패션 잡지, 그리고 애니메이션에도 에어맥스 95가 실렸고요. 오사카에서는 에어맥스 95를 갈취하기 위한 범죄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에어맥스 95는 최초의 리셀이라는 개념을 확립한 스니커이기도 해요. 96년의 경우에는 본래의 금액보다 약 10배까지도 웃돈을 주고 판매가 되었다고 해요. 이토록 일본에서 인기가 많았었던 에어맥스 95는 머지않아 한국에도 큰 돌풍을 일으키고요.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 대중들은 에어맥스 95에 열광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소장하고 있는 6쪽의 오리지널 제품들을 보여드리고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에어맥스 95를 상징하는 컬러웨이죠. 네온 볼트 컬러입니다. 1995년 발매된 오리지널 버전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997년에 발매된 세이프티 오렌지 컬러웨이입니다. 그리고 이쪽 컬러웨이는 98년에 발매된 네온 옐로우고요. 이 제품 역시 98년에 발매된 캐니언 골드 컬러입니다. 98년에 발매된 풀 컬러이고요. 수영장을 뜻하는 풀 컬러이기는 한데 보통 사람들은 풀 블루라고 많이 표현을 했었어요. 그리고 끝으로 98년에 발매된 파이어 핑크 컬러입니다. 이토록 에어맥스 95는 다소 어둡고 칙칙할 수 있는 색감에 화려한 컬러를 포인트를 줌으로써 나이키 에어맥스 95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도 조금 더 많이 노력해서 조금 더 자연스럽고 조금 더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와 제 추억을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새로운 스니커즈와 새로운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